안녕하세요. 하이번 우리 6월 24일 경기 포메이션과 각자 포지션 역할에 대한 상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6월 24일 날 사용하게 될 포메이션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이아몬드 44입니다. 다이아 44는 자, 지금 보여주는 게 이게 플랫형 44예요. 일반적으로 44라고 하면 이거죠. 요거 장점은 이제 플랫으로 버스를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고 윙어가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다이아몬드 44는 좀 다릅니다. 윙어가 안으로 좁혀들어서는 중앙 미드필더가 4명을 위치하는 그런 구조죠. 자, 요거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 하면 이 중원, 지금 그림 그려드린 중원 싸움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볼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뭐가 될까요? 대신 단점은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측면 라인에서 우리가 수적으로 불리하게 되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뭐 4-4-2로 나온다고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4-4-2로 나온다고 했을 때 단점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상대방 볼을 윙백이 들고 올라온다. 그럼 우리 윙백이 상대방 윙어 그리고 윙백 2명을 전부 다 수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수비해야 될지 한 명이 2명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442의 단점은 측면이 수비가 어렵다. 이게 바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빌드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할 때 센터백부터 그리고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전술이 바로 라볼피아나 전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라볼피아나 전술. 자, 이 전술은 일단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의 윙백이 올라섭니다. 우리의 윙백이 올라서고 여기 보이는 하프라인까지 대충 붙어 섭니다. 뭐 조금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좁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벌려야 됩니다. 터치라인, 드로잉 라인까지 터치라인까지 최대한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윙백에 벌려준 그 빈 공간에 우리의 센터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센터백이 벌려준 이 사이 공간, 여기에 우리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는 3백을 서게 되고 윙백이 올라가서 미드필더까지 합쳐서 하나, 둘, 셋, 넷, 5명의 5 미드필더 투톱 해서 3, 5, 2가 되겠죠. 그게 바로 라볼피아나 전술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윙백이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윙백이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투톱이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압박을 하는 경우에 윙백이 뒤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압박을 그냥 너무 쉽게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윙백이 아래로 내려서서 공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볼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윙백 다 알죠? 저기서 공 받으면 되게 힘든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윙백이 내려서서 받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윙어보다 높은 위치, 아예 그냥 올려버리세요. 그러면 상대 윙어는 어디로 압박해야 돼?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벌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로 공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 건너 킥으로 로빙으로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냥 올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윙백이 있는 공간으로 우리 센터백이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이 윙백이 생각해야 되는 라볼피아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센터백이 벌린 만큼 상대방의 공격수는 압박을 더 힘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벌린 그 빈 공간에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면, 자 보세요. 자, 지금 네모 안에 우리 숫자는 3명, 상대 숫자는 2명이죠. 3대2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적 우위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골키퍼가 포함하면 4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빌드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볼피아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라볼피아나의 장점, 바로 수비적으로 우리가 한 명이 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빌드업의 이점을 가지고 간다. 이것이 우리 빌드업 전략 중에 첫 번째 수비 지역에서의 빌드업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각자 이름을 써봤습니다. 자, 지금 이 이름은 물론 좀 옆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1쿼터 라인업입니다. 일단 참고하시고 라인업이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보면 되겠죠?
자, 동일하게 우린 라볼 피아나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윙백 한빈, 호용이 올라가줘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제일 베스트 포지션요 바로 여기에요. 상대방 풀백과 상대방 윙어 사이, 바로 저 공간까지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한 명으로 두 명을 묶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볼을 받을 때는 저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간혹 있죠. 어쨌든 제일 좋은 포지션을 저렇게 윙백과 윙을 둘 다 잡고 있는 포지션이 원래는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린 프로는 아니니까 대충 저기서 받는다고 치죠. 자, 그럼 상대방이 물론 4-4-2로 나왔을 때는 저런 거죠. 4-3-4이면은 윙백을 마킹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윙백이 물론 자리가 남습니다. 어쨌든 저런 식으로 윙백에 자리를 내주면 윙백이 편하게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분명히 생기게 돼요. 상대방 윙어가 우리 윙백을 완전히 타이트하게 마킹하지 않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센터백에서 윙백한테 공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오른쪽 우리 센터백은 벌렸을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서로 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볼을 벌리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당연스럽게도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인 태석이가 1쿼터에서는 라볼 피아나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대2의 수적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비들은 빌드업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쪽을 마킹해서 오게 되면 패스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빌드업을 내어줄 수 있다. 1쿼터에 우리가 해봐야 되는 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이 우리 센터백한테 압박을 하는데 태석이가 압박이 풀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중앙 공간으로 볼이 나갈 수가 있겠죠. 이게 기본적인 태석이가 빌드업을 하는 첫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앙으로 볼을 내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대방 공격수가 빠르게 붙지 않았을 경우에는 두 번째 중앙으로 내주지 않고 2번 우리 윙백에게 하나 건너킥, 그러니까 로빙킥이죠. 로빙 패스를 그냥 툭 찍어주는 로빙 패스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크게 돌려서 감아주는 그런 패스도 있겠습니다만. 자, 세 번째로는 상대방이 두 명이기 때문에 우리 세 명을 마킹을 하려고 한쪽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센터백 중 오른쪽 상호 형님이 우리가 이제 볼이 비는 경우죠. 그러면 상호 형님은 볼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수비 지역에서 빌드업이 대략적으로 성공했을 때가 바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왼쪽도 동민이 형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예요. 세 명이서 빌드업을 잘 했다는 전제하에.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상호 형님은 어떤 선택지를 가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미드필더한테 내주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 윙백에게 내주는 거. 자,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장면은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 미드필더와 윙백이 서로의 거리를 벌려주고 있습니다. 안에 공간이 났죠? 그러면 우리 팀 공격수 혹은 아니면 승표, 공격형 미드필더가 그 사이 공간으로 얼른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을 받아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빌드업 장면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장면이 자주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제가 들어드린 네모 공간에 이 공간이 비어야 되는데 우리 센터 미드필더가 그걸 모르고 오른쪽 미드필더가 나 공조 이러면서 안으로 저 공간을 죽이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제가 그려드린 윙백과 우리 미드필더가 지역을 넓게 벌려주면서 상대방이 따라오게 되면 중간에 있는 승표나 아니면은 우리 공격수한테 내줄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준다. 그러면 지금 저 패스가 나가게 되는 즉시 5명의 선수가 완전히 빌드업 상황에서 제쳐지게 되는 거예요. 저 패스 한 방으로. 자, 그럼 승표가 터치가 좋으니까 돌리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라가면서 공격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승표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빌드업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성공을 우린 자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빌드업 장면. 이번에는 자, 왼쪽 센터백이 빌드업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골키퍼부터 다시 빌드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 뭐라 그랬죠? 우리 윙백이 나가줘야 된다. 빌드업이 다 됐을 때 윙백이 얼른 나갑니다. 터치라인까지 벌려 있어야 돼요. 드로잉 라인까지. 자, 이런 식으로 패스를 주면서 우리 센터백은 벌려주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압박이 들어오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라볼피아나로 내려옵니다. 패스를 주다가 이런 식으로 압박이 오게 되면 자 비었죠. 태석이는 벌려받으면서 동민이한테 툭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격수 2명 아웃됐죠. 그러면 동민이 형은 여기서 터치를 뒤로 가져가는 게 아니죠. 몸의 방향을 절로 보는 게 아닙니다. 공이 올 때 몸의 방향을 탁 왼쪽으로 돌리면서 왼발로 터치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밀면서 퍼스트 터치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나가면서 자 이제 자신의 공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센터 미드필더는 공간을 내어주는 움직임, 윙백하고의 공간을 내어주는 움직임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센터 미드필더가 벌려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볼을 잡는 빌드업이 성공한 상황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승표가 볼을 받는 즉시 공을 가지고 돌리겠죠. 자 여기서도 디테일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볼을 승표의 왼발에 주면 저런 식으로 가까이 수비 가까이 주게 되면 안 돼요. 승표는 오른발잡이니까 오른발에 빠르게 낮게 줘야 저렇게 몸을 쉽게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비랑 먼 발로 볼을 빠르게 낮게 양질의 패스를 주는 걸 연습을 하자, 생각을 하자. 그러면 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공격들이 다 침투를 하고 나가고 승표는 공을 돌려서 빌드업이 성공해서 우리가 공격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라볼피아나에서 빌드업이 성공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윙백한테 이제 공이 갔을 때, 자 윙백 분들은 공이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뒤에 있는 센터백한테 공을 줘야겠죠. 뒤에 있는 센터백한테 먼저 공을 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미드필더한테 공을 내준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저 빈 공간으로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 뒤에 공간으로 공을 뿌려준답니다. 이 공간으로 공을 뿌려주면 우리 공격수가 나가서 받는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렵지만 다이렉트로 나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패스가 되겠죠. 자 우리 센터백한테 공을 윙백이 내어주는 경우에 볼을 특별히 센터백한테는 잘 줘야 됩니다. 이렇게 뒤로 센터백의 뒤로 공을 보내버리면 센터백이 공을 받을 때 이렇게 뒤를 보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압박이 오는지 모르겠죠. 그러다가 잘못 패스가 되고 불안하게 나가서 뺏기고 골을 먹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한테 볼을 줄 때에는 잘 줘야 됩니다. 발밑으로 공을 줘서 여차하면 킥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볼을 잘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미드필더한테 공을 줄 때 이거는 미드필더가 잘 봐야 돼요. 미드필더가 공을 받을 때요 천천히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고 하면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쫓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볼을 받아서 다른 패스를 주기가 쉽겠죠. 저쪽에 공간도 넓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드필더의 역량이 중요한데 미리미리 볼을 받기 전에 확인해야 돼요. 자 공이 센터백한테서 윙백으로 갈 때 이미 우리 미드필더는 주변에 있는 위치를 다 파악해놔야 돼요. 고개를 얼른 돌리면서 절로 공이 가네, 나한테 공이 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빨리 위치를 봐두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윙백도 중요한 점,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공을 앞에를 보고 무조건 받아야 돼요. 뒤를 보고 공을 받는 순간 앞으로 전진하는 패스를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빅클럽에서 뭐 카일 워커라든지 아니면 좋은 풀백들은 전부 다 앞을 보고 공을 잡아놓습니다. 자 우리 미드필더는 공을 잡을 때 저 사이 공간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 공간으로 볼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저렇게 직선 돌파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미드필더 특별히 저 중앙 미드필더는 볼을 뺏기게 되면 바로 슈팅 위험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서는 안전하게 볼을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이지선다를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돌파하는 것이겠지만, 자, 세 번째 우리 윙백이 바로 다이렉트 패스를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볼을 터치해서 잡았는데 이 사람이 쫓아오는 게 조금 느렸어요. 상대 레프트 윙이.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네? 그러면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딱 우리 공격수랑 눈을 맞췄다? 그러면은 우리 공격수는 침투를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침투할 때 업사이드에 걸리지 않도록
라인을 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타고 그냥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쫙 들어가면서 라인을 타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킥이 나오는 순간을 보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해주고 우리 윙백은 저 뒷공간으로 로빙으로 살짝 감아서 넣어주는 패스. 그럼 우리 공격수가 잡겠죠? 상대방은 전부 다 뒤로 물러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윙백을 사용하지 않고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라볼 피아나로 해서 태석이가 공간이 나는 경우 당연히 중앙으로 이제 패스를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건 더 쉬워요. 중앙을 보시면은 상대방이 4-4-2의 2일 경우에는 우리 미드필더는 숫자가 3명이고 상대는 2명이 되겠죠. 너무 쉬워요. 우리 미드필더가 벌려주면 승표에게 공간을 내주는 거예요. 승표한테 바로 볼을 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드필더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승표가 뭐 공격형 미드필더다 이게 아니라 3명이서 나란히 서주는 거예요. 3명이서 비슷한 위치로 나란히 서주면서 이 다이아몬드 모양, 네모 모양을 대충 유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볼이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절로 가든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뭐 이쪽을 마크하면은 정현이 형 쪽이 비는 것이고, 또 아니면은 이쪽을 마크하면 승표가, 이쪽을 마크하면 왼쪽 중미 쪽이 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는 쪽으로 빌드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수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이아몬드 4-4-2의 장점이 되겠죠. 자, 이제 각자 포지션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포지션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지금 먼저 골키퍼 보겠습니다. 골키퍼는 쉽습니다. 첫 번째, 선방 잘하기. 두 번째, 우리 센터백한테 볼을 제대로 주기. 우리 센터백한테 볼을 줄 때 잘 줘야 돼요. 우리 센터백 뒤쪽으로 볼을 그리고 튕기게 볼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볼을 뭐 튕겨준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센터백이 몸을 돌릴 수 없도록 뒤에 져버린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패스예요. 그것만 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센터백부터 시작해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초반 빌드업에 관여하는 사람들. 자, 우리 센터백, 윙백, 수미, 그 다음 중미까지 빌드업 관여해요. 저 위에 사람들은 공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을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밑에는 동그라미 친 사람들은 도전하는 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볼 터치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볼 터치를 잘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누누이 앞에를 보고 미리미리 체크하고 앞에와 오는 사람들을 미리 체크하고 볼을 잘 안정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팀한테 패스를 줄 때도 안정적으로 패스를 발밑으로 깔아서 잘 줘야 된다. 몸을 잘못 돌려서 받으면 뭐 공을 다시 돌려야 되고 뒤로 돌려야 되고 몸을 돌리는데 상대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보고 잘 돌린다. 이것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볼 피아나를 지금 센터백이 벌린 그 사이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를 못 벌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라볼 피아나를 들어가는 것도 라볼 피아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태석이가,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스스로 알아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판단해야 돼요.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아예 윙백 사이로 더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요. 그런 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내려가도 내가 빌드업에 관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는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려올 때에도 그냥 완전히 우리 골대 쪽을 보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몸을 돌리면서 와야 됩니다. 자, 우리 윙백들은 말씀드렸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아래로 내려있지 말고 라볼 피아나 형성하면 앞으로 나가야 된다. 윙백이 볼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뭐 센터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가 볼을 주는 경우죠. 그러면 상대방 윙백이, 아니 상대방 윙어가 뭐 4-3-3이면 윙어가 뭐 잘 잡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타이트하게 거의 안 받아요. 만약에 타이트하게 받는 경우는 볼을 받는 즉시 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라 볼을 받는 즉시 살짝 상대방을 손으로 살짝 밀면서 나와야 돼요. 탁 튀어나오면서 받아야 돼요. 저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볼을 안 주죠. 그러니까 튀어나오면서
볼 달라고 받아야 된다. 볼을 받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보지 말고 앞에로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뒤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빌더 못해요. 어차피 다시 뒤로 줘야 돼. 이렇게 되면 되도록이면 터치를 미스하지 않는 선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앞에를 보고 공을 잡아라. 자, 그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윙백들 터치 라인에 그러니까 드로잉 라인에 가라. 안으로 좁히지 마라 라고 했어요. 안으로 좁히면요 자연스럽게 볼이 올 때 우리 쪽 진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터치라인까지 벌려 있으면 아니면 이따가 벌려도 괜찮아요. 뭐 좁혀 있다가 탁 벌리면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자 벌리는 순간 어디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전체 경기장을 다 볼 수 있는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을 돌리기도 쉽죠. 그러니까 탁 돌리면서 빠르게 볼을 잡을 수 있는 위치로 가면서 전체를 보고 잡아놔야 된다. 이게 윙백이 해야 될 기본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격수의 침투도 볼 수 있고 미드필더의 상황도 볼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터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전 움직임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급해진 마음에 볼 터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움직임은 2대1이에요. 2대1 윙백에서 볼을 어떻게 빠르게 빌드업 할 수 있냐, 바로 2대1 움직임입니다. 자, 이번엔 왼쪽에서 볼까요? 자, 미드필더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주고 탁 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볼을 줄 수 있죠. 자, 이런 2대1 패스는요 윙백이 우리 하프라인 위에 공격 진영에서 볼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자, 우리 윙백들 공격 지형에서 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냥 무지성 침투하는 거 너무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이 왔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동일하게 우리 미드필더나 공격수를 활용해서 2대1 패스를 해야 된다. 아마 축구에서는요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레프트 윙이 압박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2대1 패스를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저기서 뭐 한빈이 특징 드리블 계속하죠. 그런데 저거 드리블 먹힙니까? 성인 축구에서는 중고딩 때는 드리블을 잘 먹는데 성인 축구 가면 드리블 거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드리블 해야 되는 상황은 어떠냐, 내가 볼을 잘 받았어. 근데 상대방 왼쪽 풀백이 나를 마킹하러 좀 늦게 온 거야. 그냥 공간이 좀 낮네? 그럼 여기서는 스피드로 쳐도 괜찮아요. 이럴 때는 한빈이가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스피드로 칠만해. 이건 시도해봄직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저쪽으로 치는 움직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조건이 내가 볼을 잘 터치해 놓는 상황, 앞에를 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압박을 좀 약하게 온 상황, 그때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압박을 잘 왔어요. 이때는 이거 치는 거 안 돼요. 자, 2대1 패스 하는 거 디테일한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대1 패스도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2대1 패스를 할 때 좀 더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디테일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터치를 잘 잡고 두 번째 터치를 지금 제가 화살표로 그려드린 방향으로 살짝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살짝 절로 가는 느낌으로 상대방의 발에 걸리지 않은 한에서 살짝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 포지션, 왼쪽 포지션을 이 앞에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막으로 이쪽으로 몸을 가겠죠? 이쪽 방향으로 몸을 할 때 그때 패스를 딱 주고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패스가 나가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이쪽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돌아야 돼요.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바디 포지션을 앞에를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터치하는 살짝 한 번의 터치로 그냥 바로 뛰고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살짝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뛰면 상대방의 바디 포지션을 앞에를 보게 만들면서 따라가기가 힘들게 만든다. 이건 성인 축구에서 따라가기 힘들어요.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치라인 보고 상대방이 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번 치세요. 압박을 잘 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치세요. 뭐 드로잉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압박을 잘 왔다. 그럼 2대1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드필더도 2대1 생각해야 돼요. 2대1 어떻게 된다? 뭐 그냥 주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살짝 이쪽으로 한번 쳐넣어요. 그리고 패스 주고 딱 들어간다. 그게 바로 2대1입니다.
패스를 줄 때 미드필더의 주발로 줘야 돼요. 자, 지금 호영양이 지금 우리 미드필더의 왼발로 줘버렸어. 저쪽 뒤로 줘버렸어. 패스를 잘못 줬어. 그러면은 원터치 패스가 나갈 수가 없어요. 2대1 패스가. 오른발로 잘 줘야지 탁 주면서 오른발로 그냥 침투할 때 툭 돌려놓는 2대1 패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윙백도 2대1 패스 하면서 탁 들어갈 때 패스를 잘 줘야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줄 때 패스를 잘 줘야지 우리 오른쪽 미드필더가 뭐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잘 잡아놓고 뛰어 들어갈 때 한 번에 거의 원터치로 아니면 한 번 터치하고 툭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패스가 나간다. 자, 우리 이제 중미 미드필더 3명,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 라볼페 하나니까 내려간다 치고 미드필더 3명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내 뒤에 언제 붙는지, 그리고 원터치로 내가 돌려놓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야 돼요. 자, 먼저 한 명의 미드필더가 볼을 받으러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상대방 미드필더가 따라오죠. 그럼 승표가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빈 공간으로 끌고 들어간 빈 공간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로 패스가 나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뭘 설명드리냐면 내가 무조건 공을 받아야 돼가 아니에요. 미드필더는 우리 팀 미드필더의 위치를 보고 내가 어디로 움직여줘야지, 상대방이 날 안 따라오면 뭐 내가 받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따라온다 그러면은 내가 딱 움직인 그 빈 공간으로 우리 미드필더가 비었네 움직여주는 거예요. 저 작업이 우리 미드필더 3명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는 미리 봐놓고 원터치 공간으로 빈 공간으로 움직여주기, 혹은 공간이 없으면 빈 공간을 만들려 주려고 움직여주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공격수들을 움직임. 그럼 투톱의 공격수 움직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골 받으면 지킨다, 쉽게 내준다. 이게 첫 번째예요. 지키고 쉽게 내준다. 자, 여기서 볼을 받으면은 상대방은 자, 지금 그림을 제가 그리지만 저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저렇게 편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저런 식으로 어디 있는지 팔로 확인해 가면서 저렇게 등지면서 볼을 받는 연습을 해야 돼요. 등지면서 볼을 탁 받아줘요. 그리고 우리 팀이 도와주면 거기에 쉽게 볼을 그냥 툭 내주고 나가는 거예요. 3자 패스 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공격수의 요점은 볼을 받고 쉽게 내어주는 것을 하면 돼요. 저기서 뭐 볼을 돌리려고 하고 킬 패스를 내려고 하고, 아니에요. 그거는 공격수의 역할이 아니에요. 미드필더의 역할이지. 공격수는 저기서 볼을 받아서 쉽게 내어주려고 한다, 볼을 지키려고 한다. 이 두 개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빌드업이 성공을 했어. 우리 미드필더가 볼을 잡아서 저런 식으로 프리야. 그래서 이제 드리블해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됐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드리블 될 수 있는 승표가 예를 들어서 공을 잡고 올라왔어. 자, 이런 경우에는 볼을 받으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승표가 드리블해서 올라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올라올 수 있네, 승표한테 자리를 내줘야겠다, 이러면서 공간으로 침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승표가 공을 올라오면서 중거리,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상대방이 승표를 막으려고 하면은 막으려고 안 나온다 그러면은 본인이 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미드필더에서 빌드업이 성공했을 때는 공간을 향해서 침투 움직임을 가져라. 자, 그 다음에 투톱 역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투톱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한 명의 원톱이 잡아서 공을 뭐 잘 내준다, 뭐 그런, 아니면 침투를 한다,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면 다른 한 명의 공격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얘기를 해보죠. 미드필에서 공이 돌다가 한 명이 받으러 내려왔어요. 공격수가 한 명이 받으러 내려와. 그러면 우리 광호 형님은 내려온 우리 팀 한 명 공격수가 내려온 그 뒷공간을 파주는 거예요. 수비 라인이 깨지게 되는 거죠. 한 명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끌고 내려오면 저 뒷공간으로 한 명이 살짝 띄워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저거 안 따라오면 그냥 킬패스야. 저거는 승표가 또 킬패스 잘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타고 움직이면서 탁 들어가는 움직임을 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호형님이 침투를 했다. 그러면 다른 우리 공격수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저쪽으로 침투했어. 이 안으로 침투. 계속 공간으로. 자, 침투를 하는 전제 조건은 우리 미드필더가 우리한테 패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되었을 때 침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받으러 내려와서 볼 잡고 편하게 우리 팀한테 내준다. 그거 두 개만 공격수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비할 때입니다. 수비할 때. 우리 수비할 때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나가지 마라. 전방 압박은요, 네, 좋아요. 좋은 건데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나가버리면은 공수 간격이 벌어지게 돼요. 자, 우리 전방 압박이 쉽게 풀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전방 압박 나갔어. 근데 상대방이 쉽게 풀어버린 거야. 그러면 저렇게 그린 것처럼 공격과 수비 사이에 간격이 멀어져요. 우리는 수비해야 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오게 되고, 공격수들은 전방 압박 때문에 뛰었기 때문에 내려오기 힘들어하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원에 완전히 끊겨버렸죠. 그럼 여기서 볼을 아무리 우리가 탈취한다고 해도 저 앞에까지 다시 공을 연결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러면 계속 얻어맞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방 압박을 하면 안 된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전방 압박을 언제 해야 되느냐, 도대체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패스를 똥같이 줬을 때, 똥패스 줬을 때. 자, 첫 번째, 우리가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볼을 탈취했네. 우리 팀은 공격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우린 다 올라왔어. 이런 식으로 뭐 수비 라인도 예를 들어서 올렸어. 자,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왔어요. 근데 공을 뺏겼어. 공격을 뭐 잘 못해가지고 이런 상황 많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지만 공격수들이 전방 압박을 나가줘야 된다. 이유는 뭐냐? 뭐 이런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가 라인을 끌어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공간이 넓기 때문에 저기서 전방 압박을 제대로 안 나가주면 킥이 나와요. 킥이. 그럼 우리는 한 방에 다 내려야 돼요. 저게 나오지 않기 위해서 압박을 나가줘야 된다. 압박을 나가면 킥 미스를 낼 확률도 많겠죠. 자, 저런 상황에서는 우리 올라간 김에 전방 압박을 해준다. 우리 적절히 우리 팀의 위치를 봐주면서 어디가 상대방의 빈 공간이 있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상대방이 빌드업을 하는데 언제 전방 압박을 하냐. 두 번째 경우, 상대방이 똥패스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골키퍼가 패스를 하는데 상대방 센터백 뒤로 이상한 패스를 줬어요. 그런데 이 받는 이 센터백이 진짜 볼 잘 두르는 드리블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이 두 사람이 볼을 잘 다루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는 전방 압박 나가는 게 좋습니다. 볼이 튀어온다거나 아니면 뒤를 돌아서 뭐 잘못된 터치를 했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 공격수가 가자 하는 그런 뭐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막 가자 하면은 올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다 같이 한 번에 나가줘야 돼요. 다 같이 한 번에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전방 압박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뒤에서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러면 야 힘들어요, 오늘 요번엔 내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줘야 돼요. 앞에서도. 그러면 뭐 상대방 킥미스가 나오면 여기서 끊어서 뭐 넣든 아니면 상대방이 위험하니까 걷어내든 우리 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전방 압박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사이드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약점이라고 했죠. 상대방 윙백이랑 윙이 우리 윙백 한 명을 2대1로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센터 미드필더가 저런 식으로 가서 도와줘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 센터가 비죠. 그러면 센터가 비는 만큼 우리 팀의 빈 공간을 막아주러 가야 된다. 자, 근데 센터 미드필더가 한 번에 완전히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갈 때 볼이 애매하게 왼쪽으로 다시 줄 수도 없게,
애매한 위치로 저기 서 있어야 돼요. 뭐 저기 안으로 넣는 건 상우 형이 띄워주면 되는 거고, 안으로 넣는 건 한민이가 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막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애매한 포지션으로 완전히 다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덜 가는 거예요. 살짝 덜 가서 뭐 드리블 하기도 애매하고 패스 주기도 애매한 저기로 우리 센터 미드필더가 지혜롭게 잘 막아야 된다. 저런 식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공간을 막으면 돼요. 자, 비었죠? 누가 가야 돼? 당연히 수미가 가야죠. 수미가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수미 위치 어디 와야 돼? 수미 위치를 센터 미드필더가 채워줘야 돼. 센터 미드필더 비었으니까 공미가 센터 미드필더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빈 공간 내려야 돼. 이거 안 하면 골몇했을 때 이거 수비 탓 아닙니다. 이거 미드필더 탓이에요. 내려오지 못한 미드필더 탓입니다. 너무 힘들어. 이거 솔직히 4쿼터 되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쉽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내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내려서 잘 수비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방법이다. 자, 이렇게 길게만 좀 다 얘기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빌드업 해야 되고, 어떻게 수비해야 되고,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라볼 피아노는 무엇이고, 각자 포지션별로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6월 24일에 전술적인 것을 우리 감독님 상호 형님하고 얘기해보면서 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잘 시행해보면서 팀으로서도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다 기본적으로 되려면 첫 번째는 체력이고 두 번째는 볼터치죠. 그러니까 볼터치와 체력을 잘 우리가 각자 개인 훈련으로 길러야지만 가능한 점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서 내일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